달쌤이랑 같이 미디어 배워볼까요? 지난 시간 스페이스에 다른 맵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각각의 맵에 이름을 바꾸거나 맵을 삭제하거나 설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진입하는 맵을 설정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맵들을 좀 세부적으로 편집하는 거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자, 맵 에디터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왼쪽의 메뉴에서 맵 에디터 들어가시면요. 저는 오늘 어디를 꾸며볼 거냐면 이 비밀 다락방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 공간에 보시면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확인이 돼요. 처음 맵 받아서 확인할 때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가 뭐가 들어있는지 눌러봤었죠. 이걸 눌러서 이렇게 톱니바퀴 설정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박혀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지울 수 있는 요소들이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도 동일해서 일단 이 다락방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필요한 건 지금 바닥과 벽과 창문 정도의 큰 틀만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오브젝트 클릭을 하고요. 도장이 아니라 지우개 상태를 클릭한 뒤에 톱니바퀴를 하나씩 클릭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여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넣고 싶은 게 좀 많아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아마 창문일 겁니다. 자, 이제 상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상단 오브젝트는 위에 얹는 오브젝트들이기 때문에 여기 상단 클릭하시고 지우개를 누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얘는 지금 조명이에요.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펼쳐볼 것은 어디냐면 이제 오브젝트들을 좀 바꿔볼 건데 일단 전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벽하고요. 바닥이 너무 어두운 색이잖아요. 여기가 물론 다락방이라서 그렇긴 한데 좀 밝은 느낌으로 주고 싶기도 해요. 이제 바닥과 벽의 디자인을 바꿔야 합니다. 일단 바닥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 잽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바닥재 디자인이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얘는 붙박이에요. 여기 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여기 있는 카페트를 까셔도 되는데 굳이 나는 여기 있는 거 말고 좀 예쁜 거 쓰고 싶다 하시면 이게 바닥과 벽 오브젝트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죠. 기본 오브젝트로 가셔서요.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 그다음에 마이 이건 두 개가 기본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래부터 세 번째부터 진행되는 이 목록들은 내가 받은 오브젝트 묶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별로 아마 뭉탱이로 받으셨을 텐데 그 디자인들이 여기 이렇게 각각 목록으로 존재합니다. 바닥과 벽 오브젝트 또는 바닥벽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보통 이렇게 ISO라고 되어 있는 건 옆으로 사선으로 3D 모양으로 디자인된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탑 뷰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정면으로 구성이 된 화면이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정면 화면으로 구성된 공간이죠. 해당하는 공간에 맞는 오브젝트 디자인을 고르셔야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게 벽 오브젝트일 거예요. 긴 것들.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이 바닥 오브젝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선택을 하시고 슬쩍 일단 여기서 디자인을 클릭한 뒤에 슬쩍 마우스를 갖다 대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덮었으면 좋겠는데 일부 구간이 남아요. 갈색 영역이 지금 바닥인데 좀 일부 구간이 다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오브젝트에는 하단에 회전과 반전, 즉 이거를 디자인별로 돌릴 수가 있고 상하 혹은 좌우로도 반전이 가능하고요. 크기도 퍼센트로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이 바닥재는 이게 100%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키울 거다. 그러면 조절을 같은 비율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10 정도로 해볼까요? 110으로 하니까 조금 부족하네요. 112 정도로 해볼까요? 딱 맞네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양쪽에 클릭을 하고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게 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박아 넣어 볼게요. 네. 어쨌든 디자인상으로 보여지기에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되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재를 붙여봤고요. 자, 그 다음에 벽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벽으로 가서 기본 디자인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바닥이나 벽 같은 경우는 모든 오브젝트의 하단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기본 벽 설정에서 파란색을 한번 흰색과 파란색의 조합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이런 걸로 한번 쭉 타일을 엮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쌓아보도록 하죠. 여기를 전체를 다 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주고 싶다면 아예 그 오브젝트들 이름 자체가 모던 하우스인 경우들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해당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공간 안에 가구들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정면 디자인을 통해서 정면 디자인에 잘 알맞는 요소들로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벽에 이런 사물함도 좀 넣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에 보면 필요한 것들이 보통 가구들이잖아요. 저는 지금 배치하는 가구들을 본 거고요. 요거 말고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우스나 사무실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하우스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디자인들이 굉장히 다 다양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을 쓰시면 안 되겠죠. 얘는 지금 정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면 디자인에 적합한 공간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오브젝트를 넣다 보면 이렇게 위치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얘가 왼쪽으로 여기다가 넣고 싶은데 왼쪽으로 살짝만 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위치 조정이라고 있어요. 위치 조정. 그래서 이거는 가로는 X, 세로는 Y축을 얘기하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값이 조정됐죠? 네, 이런 방식으로 가구들을 배치하시는데 위치값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구까지 한번 구성을 차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질문들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오브젝트들 넣다 보면 아 이거 조금만 옮겼으면 좋겠는데 하는 경우들이 생기시죠. 그러면 일단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가구를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도장이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요 일단. 그 다음에 원래 자리에 있던 애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밖에 불가능해요. 이거는 위치 조정이 이 화살표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화살표는 전체 그림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만 보여줄 수 있고요. 오브젝트를 직접 움직이는 수정 설정은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저는 창문도 지우고요. 새로운 창문을 깔아보기도 하고 공간을 좀 모던한 방식으로 꾸며봤어요. 이쪽 계단도 약간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바꿨죠. 네, 이렇게 세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특히 크게 달라진 것은 지붕이 있는 집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의 삼각형 벽이었죠. 다락방 느낌의.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채울 수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은 애초에 이 공간, 즉 맵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전체적인 규격이 전부 이게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맵 크기에 한정돼서 이렇게 벽을 더 늘리거나 바닥을 늘려서 공간을 확장하실 수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 끝에 이 수치가 보이실까요? 네. 괄호 안에 왼쪽과 오른쪽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설정한 전체 맵 크기에서 몇 번째 블럭에 와 있는가 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가로에 있는 블럭의 개수만큼이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세로에 있는 블럭의 개수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즉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블럭의 위치. 내가 지금 이렇게 타일을 옮겨 다니면 블럭이 까맣게 선택이 되죠. 여기처럼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 맵 크기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30까지 왔을 때 여기가 31이거든요.
즉 왼쪽에서부터 쭉 요 타일 하나하나 개수를 세면 31개가 된다는 뜻이죠. 자, 맵 크기의 가로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너비가, 즉 가로가 32라고 설정이 돼 있죠. 높이는 28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다시 닫아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지금 맵을 좀 줄여서 제가 아래쪽 끝으로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27 정도가 되네요. 네, 그래서 맵 크기 조정으로 가셔서 이 한계치들을 조금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4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높이도 3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네, 한계치가 달라지면서 지금 보시면 블럭이 아까는 여기까지가 한계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몇 칸 더 옆으로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맵의 한계치를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장해서 조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모난 블럭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영역 안에서 집을 좀 더 크게 또는 기존의 영역이 너무 크다면 이걸 줄여서 작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맵 크기 조정의 설정에 들어가 보면요. 초기화가 가능하고요. 오브젝트와 타일 초기화도 가능해요. 이 맵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태, 즉 디자인됐던 내가 넣었던 요소들을 제외한 모든 그 기본 맵의 초기화가 가능하고요. 오브젝트와 타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타일의 개념은 여기 있는 값이거든요. 네, 어디를 벽과 바닥의 경계선으로 둘지, 어디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할 건지,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좀 개념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캐릭터가 이 맵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을 설정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초기화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시고 저장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저장 과정이에요. 이렇게 설정들이 무엇이라도 하나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맵별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지금 저장을 누르지 않고 이 창을 닫게 되면요. 그냥 초기화된 맵의 상태, 그러니까 비밀 다락방의 원래 상태 기억나시죠? 네, 그 상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수시로 저장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에 따라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바닥지 한번 깔고 저장하시고 벽지 한번 바르고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오브젝트들 좀 많이 넣었다 생각되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장되었다고 저장 시간이 나오거든요. 또 중요한 거, 저장한 뒤에는 바뀐 공간을 캐릭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 작업을 통해서 이 오브젝트들이 접근이 가능한지, 상단은 잘 상단으로 접속이 됐는지, 기본 오브젝트는 인물 아래에 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잽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말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외부의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다운로드한 뒤에 원하는 이미지를 오브젝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잽에서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오브젝트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